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도성입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데요. 정부는 이걸 국민 몰래 꼼수를 부려가면서 의결해놓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지 몰랐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박병수 기자와 함께 한번 심층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거예요? 네. 편집할 겁니다.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화요일날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죠.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그 주요 안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다라는 걸 기자들한테 미리 알려줘요. 자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근데 이제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면 대체적으로 와서 브리핑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전혀 얘기가 없었죠.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뒤에 이제 외교부에서는 그 일본 쪽 정부에 알려줬어요. 우리가 통과시켰다. 근데 이제 국민들한테는 얘기를 안 한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언론에 한 신문사가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오보였죠. 사실상은 오보였지만 어쨌건 기자들이 그 기사가 나오니까 정부 이제 당국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게 이 기사가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제서야 이제 언론 당국자가 사실은 뭐 어제 통과가 됐다, 이미 처리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정이. 황당하셨겠습니다. 조금 뭐 황당 안 할 국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다들 황당했을 것 같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네티즌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더니 무슨 말이야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변명을 했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 생각에는 아마 뭐 달나라에서 봤거나.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뭐 기자 생활 이제 뭐 한 20년. 제 기억으로는 비공개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그동안 논란이 계속 돼왔고 이런 것이 저런 식으로 비공개로 그렇게 비밀리에 국민 몰래 통과됐다, 처리됐다 기억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이런 아주 비정상적인 거였고요. 그 내용은 가르쳐 주나요? 협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부가 공개를 하진 않았어요. 정부 설명은 이게 이제 역시 이제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국이 있는 거여서 협정 체결 전까지는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이고, 협정이 체결되면 이제 직접 이제 서명을 해서 서명이 되고 발효가 되면 당연히 공개가 된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공개 안 한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지금은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대신 그 이전에 다른 나라와 맺었던 러시아하고 맺은 거를 가져와서 이거 비슷하다, 내용이 큰 차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대충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은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초보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어떤 종류의 정보를 줘야 된다라든가 구체적으로 그 제공해야 될 정보를 뭐 명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 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꼭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정보를 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주고 그거를 그럼 상대국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공한 정보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는 뭐 정보 제공에 맞는 목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쓰거나 뭐 제3자에게 넘기거나 유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는데 틀이죠. 기본적인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닮은 거죠.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로 뭐 이런저런 우려의 뜻을 많이 전하시던데, 정부 설명은 그동안 일본과 우리나라가 비공식적으로 정보 교환해온 거를 좀 공식화해서 딱 틀을 만들기 위한 이제 조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안보 상황이라든가 안보 환경의 변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임의 그 큰 흐름의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단순히 넘기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제
실제 91년에 한미 정보보호협정이 91년에 체결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은. 예. 근데 그때도 왜 그거를 했냐면은 미국으로부터 그 위성 정보를 직접 받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위성 정보라는 걸 직접 받으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 정보가 자기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쓰여지는 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정보의 양이 기존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주는 것보다 주는 것으로는 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정보의 양이나 질이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거를 이제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공했다라는 이제 그 협정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원용해서 지금 사태를 풀어보면 이렇게 틀, 그릇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그릇을 준비한 이유는 뭔가 담기 위해서 왔다 이거죠. 뭔가 담을 만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했더라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첫발이라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오락실 앞에서 어떤 아이가 동전을 바꾸고 있으면 그거 왜 바꾸겠느냐. 그거는 얘가 아무리 자기는 그 동전을 딴 데 쓰려고 바꿨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전후 맥락이라는 거 이런 거를 보면 그건 뻔한 거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체결이 돼서 한일 간의 정보를 그러면 한다 쳐. 그러면 그게 그 정보가 과연 한국의 국가 안보에 얼마만큼 큰 이익이 올 것이냐. 그렇게 별게 없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예를 들면 군사정보니까 자위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본이 보통 이제 정보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군사적 정보자산이 우리보다 우수하다. 예를 들면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6대인가 일본이 갖고 있고, 그 밖에 이 위성 정보라든가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제일 큰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는 이제 북한의 핵 활동, 해외에서 벌어지는 핵 활동, 핵 관련 물질을 수입한다든가 수출한다든가 이런 거 관련된 일본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의혹을, 그렇게 쓸모 있는 정보가 있겠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공중조기기 통제 경계 통보기 같은 경우에는 전시 상황에서 이게 함정이나 이런 비행기가 이제 수십 대, 수백 개 이렇게 떴을 때 식별해서 통보해주고 관리해주고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기능이 주된 어떤 전술적 의미가 큰 거지, 그 이외에 다른 군사적 어떤 정보를 얻는다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그렇게 있어요. 미국은 지금 우리한테 핵우산까지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핵까지 포함한 대북 억지력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고, 그 억지력이 그럼 작동이 잘 안 되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력이 충분히 작동이 되고 있고 잘 들어가는데, 굳이 일본이라는 자산을 끌어들여서 정보가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일본이 한국한테 받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인적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원을 활용해서 북한 관련 정보, 파악한 정보. 보통 이제 휴민트라고 해요. 휴민트 정보인데, 그것이 이제 한국이 강점이 있으니까 그 정보에 대해서 이제 좀 받고 싶어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휴민트 정보라는 거는 이게 한번 잘못돼서 이게 잘못 유출되거나 어떤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망가지면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정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일본이 기본적으로 그 남북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는 나라냐, 말이야 뭐라고 하든, 게다가 최근에 일본 정세는 대체적으로 일본 정치인들이 북한 때리기, 북한 위협 부풀리기, 이런 걸 통해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좀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민감한 정보들이 일본으로 갈 경우에 악용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우리 언론 상황도 그렇잖아요. 일본 언론에 북한 관련 보도가 나면
그게 다시 한국에 역수입돼서 다시 한국이 또 그걸 한국 언론들이 또 보도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것도 크게. 근데 되게 지금까지 일본 언론의 보도 중에 오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대북 정보와 관련해서, 대북 보도와 관련해서는 오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잘 확인이 안 된 채로 다시 이제 한국에서 증폭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북, 어떤 북한에 대한 적대감, 뭐, 어떤 북한 위협론 이런 것들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또 도움되고 이런 메커니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식으로 오용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아요. 플러스트 그렇죠. 회의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이게 미국에 살던 등 떠밀려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림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작년 2월 달에 이제 한일 국방장관회의를 서울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합의가 이제 2개, 상호군수, 정보 보호협정하고 군수 상호 지원협정 2가지를 추진하기로 이제 얘기가 됐었죠. 보도가 나고 이제 문제 제기하는 여론이 일어나 생기면서, 좀 움찔했죠. 움찔해서 당분간 이제 정부가 조금 신중하게 좀 여론 추이를 봐가면서 좀 추진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갑자기 했죠, 이번에. 근데 그 사이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한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하고 미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4분이 모여가지고 워싱턴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2+2 회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주목되는 부분이 그 한미일 군사협력,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자. 계속해서 그런 거를 원해오지 않았었냐요? 이 중동 쪽의 말하자면 안보 중심을 동아시아로 옮겨와서 뭐 중국과의 어떤 견제 뭐 이런 것들을 그전부터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이제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것도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이 푸시했던 거고,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정치군사적 대중국 견제 큰 축은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다른 축은 미국, 호주, 일본 삼각 군사협력 강화입니다. 이 2개의 축을 가지고 이제 기본 축으로 해서 이제 그 동남아 국가들과 뭐 필요에 따라 연대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겠다 이런 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하고 싶었던 거고. 자기네들 군사적 대국화라든가 이제 뭐 이런 거와도 관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맞아 떨어져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이명박 정부는 미주의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결합해서 이번에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지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MD 문제.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한국을 끌어들여서 MD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축이 한미일 축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게 이 미국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뭐 그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공식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이긴 한데 곳곳에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한국과 그 문제를 MD 참여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곳에서 했어요. 근데 한국은 그때마다 부인을 했죠.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근데 이 MD가 되려면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군사정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거기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정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첫 발이 다 정보보호협정, 정보교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번에 하려고 하다가 그만둔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한 군수 상호 지원협정. 그 다음 더 나가면 이제 뭐 아마 훈련, 상호, 연합훈련, 뭐 이런. 지금도 한미일 연합훈련은 하고 있어요.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제 첫 발을 놓은 거고, 이제 그 다음 수순이 간다. 뭐 이렇게 보여주죠. 일본이 계속 꾸준히, 그건 꽤 오래됐지만,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위대를 보통군대로 만들겠다라는, 그 우익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의도가 있고, 미국이 또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근데 이번 이제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이 갖는 일본 국내 정치의 의미가 이제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 자위대의 보통군대와에 우리가 일조한다. 그것도 바로 일본군의 그 강제점령 피해를 받은, 그리고 그 강제점령의 피해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공식 사과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일본 정부의
군대를 다시 정상군대에서 강화시키는데 우리가 일조하고 있다. 이 조약이. 그런 의미도 있어요. 국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아이러니죠. 그죠? 그걸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돼요.